여러분, 김전무입니다. 제가 아는 가난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흑인들 상대로 자파를 팔던 형님 하나가 갑자기 자판을 집어치우고 메릴랜드에 최고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말로는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 샀다고 하나 그렇게 미국에서 평생을 놀고 먹으며 초호화 주택을 유지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놓고 나 복권 당첨됐소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평생을 구호단체가 와서 괴롭혀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적을 하거나 소문을 잠재웁니다. 이것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왜 숨어야 할까요?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천명과 운명, 행운과 불행, 그리고 우리 안의 천사와 악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복권 당첨된 형님들 이야기부터 골프 구력 37년 만에 깨달은 것, 타고르의 감동적인 소설 환상,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한 먹이감까지 인생이 뭔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닥쳐오는 것은 그저 운명입니다. 무슨 일에 임해서건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천명과 운명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다못해 투전판도 그날 운세가 있습니다. 쌍피는 고스톱패 중에 효자패입니다. 허나 겨우 국진 껍데기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이 국진 쌍피 먹고 싼 것을 한 무더기 집어오면 그날 운수가 대통한 날입니다. 에이스카드는 포커패에 죽이는 패입니다. 잡기에 유독 빠지는 것은 바로 운을 기다리는 재미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투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마장만 빼고는 선수 대열에 낍니다. 한동안 고스톱을 많이들 했는데 요즘은 포커를 즐기는 편입니다. 카드는 주로 텍사스 홀덤과 7카드를 칩니다. 묘한 것이 그날 운세에 따라 어느 날은 한 판을 못 먹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패가 너무 좋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화투나 카드의 매력은 다음 패는 좋은 패가 들어오겠지 하며 행운의 패를 기다리는데 엔돌핀이 돕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언젠가 죽이는 때가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동부에 가면 로또 복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들을 걸다시피 합니다.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돈 앞엔 인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천 잡는 일은 미국에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주 주인공은 나타나고 매스컴까지 협조를 해주니 믿을 건 복권밖에 없다는 인간들이 즐비합니다. 다른 형님 이야기입니다. 시골 바닷가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그 옛날 서울에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시던 분이 그 가게 주인이셨습니다. 저는 당시 메릴랜드 바닷가 마을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했었습니다. 가끔 그 형님 가게에 가보면 로또를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뭔 숫자를 적어 알아듣지도 못하게 줄줄 읊어대면 귀신처럼 알아듣고 행운의 숫자를 찍어줍니다. 그 시골 바닷가 빈촌에서 얼마나 많이들 매일처럼 복권을 하는지 세월이 좋을 땐 복권 수입만 1년에 1억 5천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인 이 형님은 좋아하던 시와 소설의 문학세계 대신 행운의 여신처럼 로또 번호를 찍으며 사십니다. 사실은 그 형님도 틈틈이 복권을 하면서 남들이 기다리는 당첨을 기다리며 사십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언제 그런 행운이 올지 모릅니다. 헌데 유타에선 불가능합니다. 주법의 복권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골프 구력이 37년이나 됩니다. 36세에 시작해 길다면 긴 편이 아닌가 싶은데 구력에 비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닙니다. 요즘 하나하나 잡아가며 골프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삐님이 한 수 한 수 가르쳐준 덕분에 그동안 독학으로 배웠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역시 배움에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정규 토너먼트에서 1등을 해서 푸짐한 상금을 탔습니다. 이제 핸디가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승을 하자면 한 자릿수를 쳐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은 토너먼트 우승보다 어프로치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이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어달이라고 합니다. 어달이 되면 로우 싱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달이 되기 위해 어제는 라삐님에게 어달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삐님 어프로치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라삐님께서 어프로치를 하면 깃발 옆에 공이 떨어져 구르지를 않고 컨시드 거리에 딱 붙고 맙니다. 그 꿈같은 만불짜리 노하우를 어제야 전수를 받았고 이젠 피나는 노력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숨은 노하우를 배워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골프 코치들이 라삐님에게 배우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저께는 낮잠도 못 자고 임플란트 하느라 마취하고 입을 오래 벌리고 있어서인지 피곤해서인지 골프에서 막창이 났습니다. 헌데 어제는 레슨을 받고 드라이브가 260까지 날아가 내 생애 최장타를 치고 1등도 했습니다. 글쎄,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늘 밤이 되면 생각을 하고 살지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긴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글쎄 서리가 내릴까 걱정이 앞섭니다. 간만에 청명한 날씨 때문인지 어제 안식일 교회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주차장에 모여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일 공과 시간에 교사는 20대에게 어떤 염려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공부에 있어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30대는 어려움이 취업, 40대는 자녀 양육 문제, 50대는 자녀 결혼이었습니다. 60대는 은퇴, 70대는 배우자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삶에서 염려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가야 할 껌딱지 같은 동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환상이라는 타고르의 소설을 들었습니다. 어느 인도의 신혼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눈이 아파 고생을 했는데 의대생인 남편이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 눈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처오빠가 의대생인 동생의 남편에게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오빠가 의대생 모르게 영국 안과 의사를 동생에게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허나 동생은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남편의 치료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잘 따랐습니다. 결국은 안과 전문의에게 늦게 가는 바람에 그 착한 여인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장애를 얻은 후 부인의 역할을 못할 것 같아 남편에게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과 아내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내를 돌보며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항상 수발을 받아가며 가깝게 있는 남편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후 남편이 어딘가 가면 귀가할 때까지 불안하고 쓸모가 없는 자신에 대해 몹시도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이 시종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어느 정도 독립을 했습니다.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농촌 도시로 가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사용하겠다는 박애주의자였습니다. 헌데 세월이 지나며 세상 의사들처럼 혐오했던 의사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여인이 아픈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먼 부인이 옆에서 가난한 그를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면서 부호들과 다니며 즐기고 내면 세계가 좀먹어 갔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냉정하게 변하는 남편 때문에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자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뜬 자의 영혼이 더 혼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고모가 남편에게 재혼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고모의 조카를 후실로 넣고 싶어 계략을 남편과 꾸몄으나 17세 조카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 오히려 눈먼 여인의 편에 서서 어른들의 잘못된 일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내는 변해가는 남편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 결국은 방황하던 남편이 참회하고 눈먼 아내의 사랑에 굴복하고 맙니다. 아내를 여신이라고 칭하며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도의 이야기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사 양반의 모습에서 김전무의 모습을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쌓이면서 변해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흥을 잃어버리면 정말 몸이 건조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즐겁고 흥이 날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흥이 났다가 오늘은 흥이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흥마저 아주 잃어버리고 죽어라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않은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오로지 흥을 키워주는 비중이 있다면 골프가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밤이 되면 생각을 하고 살지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한테 이기적인 놈이 안 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놈이 되고 맙니다. 친구에게 나쁜 놈은 안 되어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를 보면 게으르지만 착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늘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다고 한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패친 가운데 말동무로 동년배 여인이 하나 있는데 다방면에 깬 친구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을 다 지닌 분입니다. 가끔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더 좋은 답을 얻곤 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평소 자기 안에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늘 먹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독백을 했답니다. 저는 어떤 먹이감에 기울어져 있나 생각해보니 말하면 부끄러운 것에 기울어져 살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이렇게 살다 허접하게 죽을 것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73세 김전무는 오늘도 선택합니다. 복권 당첨된 형님들처럼 행운을 기다리고 골프 구력 37년 만에 어다를 꿈꾸고 타고르의 소설을 읽으며 눈먼 아내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천사와 악마 어느 쪽에 먹이를 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천명과 운명 사이에서 선택하는 여행입니다. 복권 당첨될 운도 있고 눈 멀어도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 안에 천사와 악마가 함께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입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천사에게 먹이를 줍시다. 그리고 자녀분들 계시면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세요. 맞아. 선택이 중요해 하실 겁니다. 김전무는 내일도 골프장에 갑니다. 어딸이 되기 위해 연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사에게 먹이를 줬나요? 악마에게 먹이를 줬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글쎄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하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